CEO 전문 채널 정혜의 가업승계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초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 내용만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잉여금 출구 전략을 통해서 세금을 절감한 사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누군가 투자를 해야지 설립이 가능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설립을 하게 되고요. 자, 이 투자자를 우리는 주주라고 하죠. 그러면 이 주식회사에서 일을 할 사람, 회사를 경영할 사람을 선임을 하겠죠. 임원과 직원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주식회사는 주주와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대표님은 이 주식회사의 주주면서 임원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는 주주로서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임원으로서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법인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고 대표님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외에 또 대표님 같은 경우 대부분 회사를 설립할 정도면 어떤 기술력이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개발자로서도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로서 대가 받는 거 먼저 볼까요? 우선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해마다 배당을 할 때 배당을 받을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처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거위가 있는데 맨날 알을 낳죠. 이거 배당이고요. 이 거위를 우리가 한 번에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잡습니다. 이것은 처분이 되겠죠. 배당은 지급 시기에 따라서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이 있고요. 이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가 돼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균등배당과 차등배당. 지분대로 하는 것을 균등배당이라고 하고요.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더해주는, 그러니까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해주는 것을 차등배당이라고 합니다. 차등배당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소득세와 증여세 두 가지를 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절세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높으신 분이 포기하고 낮은 자녀분들이 받아간다라고 하면 나름 또 의미가 있고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까지 활용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차등배당을 받으려면 당연히 자녀도 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분 구조를 적절하게 조정한 후에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차등배당이 과거처럼 절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균등배당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는데 균등배당을 활용하시려면 우선 돼야 되는 것은 지분구조 전략입니다. 지분을 어떻게 짜느냐. 당연히 자녀 쪽에 지분이 높아야겠죠. 대표님은 소득이 많은데 또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이 더 커지니까.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자녀 쪽에 지분을 늘리는 방법이 대표님이 직접 증여를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뤘던 바로 이 내용.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대표님은 그 대가를 받고 자연스럽게 이 처분이 된다는 것은 그 주식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녀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활용한 절세 전략은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익 배당이 아닌 자본 잉여금에 대한 감액 배당이 있습니다. 감액 배당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감액 배당은 세금이 없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현재 우리 회사 재무제표상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향후 어떤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제 업체도 저희 회원사도 크게 좀 투자가 들어올 게 있어서 대표님이 상담을 의뢰하신 케이스인데 내가 구주를 매각하는 게 낫겠나 아니면은 신주를 발행해서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게 해서 나중에 감액 배당을 활용하는 게 나을지 이것을 검토를 요청하셨고 저희가 두 가지 다 비교해서 대표님이 신주 발행 즉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 대가, 주식 처분에 대한 대가는 자, 첫 번째는 양도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예 그 주식을 없애는 거예요. 감자나 소각이죠. 자, 나한테서 없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그 주식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아니면 아예 없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자, 이게 또 세금도 달라요. 양도는 양도세를 내고 감자나 소각은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이 다릅니다. 배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금융권 합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하고요.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과세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사실상 세금이 적지 않습니다. 자, 양도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과 개인 간에 사고 파는 거. 두 번째는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거. 자, 요것을 우리가 보통 자사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는 비상장 회사잖아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누가 살까요? 거의 안 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주주는 이 주식을 처분해서 좀 목돈을 만들고 싶은데 외부에다가는 팔 수가 없잖아요.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가 사주면 정말 좋단 말이죠. 우리 법인에서. 자, 제가 정엘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외부에다가 팔게 되면 경영권에 위험이 오겠지만 이거를 정엘 주식회사에다가 팔아요. 제가 주주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지분이 50%가 있고요. 저희 자녀 지분이 50%가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에서 제가 좀 돈도 필요하고 좀 그래서 주식을 정리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남한테 팔면 뭐 살 사람도 없고 또 산다 하더라도 팔 수 없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주식회사 정엘에서 이 주식을 사준대요. 왜 사주냐? 이 주식회사 정엘 주식회사가 보니까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회사가 사놨다가 고가에 팔던가 그런 일은 흔치 않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이제 성장시키고 있는데 저도 회사가 잘 되려면 좀 유능한 인재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능한 인재들을 당연히 지금 연봉을 아주 고액의 연봉을 주면 다 데려올 수 있죠. 근데 회사가 그러기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스톡 옵션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주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잘 키워보자. 그래서 이 주식을 주려면 정엘 주식회사에 주식이 있어야 되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제가 줄 수도 있어요. 제 주식을. 이 주식을 제 주식 중에서 우리 유능한 인재를 데려올 때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증여가 되는 거고요. 증여.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인에서 좀 사들이는 거죠. 그 스톡 옵션이나 스탁 그랜트, 또 있는 직원도 딴 데 가지 않게 주식을 좀 줘서 함께 회사를 성장시켜 보자, 이럴 경우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그럴 목적으로 저와 저희 딸, 네, 법인에서 주식을 사들일 때는요,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사줘야 됩니다. 여기서 공평하다는 거는 사는 걸 똑같이 산다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팔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의미에서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주식을 팔려면 팔아라, 또 저희 자녀한테도 주식을 팔려면 팔아라, 이렇게 똑같이 기회를 줍니다. 금액을 정해서, 보통 시가가 되겠죠. 비상장 회사의 그 보충적 평가에 의한 가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 딸은 안 팔겠대요. 근데 저는 돈이 필요해서 팔았습니다. 저는 주식이 영주예요. 주식을 이때 50주라고 할게요. 50%, 또 딸도 50주, 50%. 근데 제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갔어요? 정엘 주식회사로 갔잖아요. 정엘 주식회사로. 그러면 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우선 정엘 주식회사가 50주를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또 저희 자녀가 50주 그대로 원래 갖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엘 주식회사는 배당이나 의결권이 없어요. 자사주는 배당이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녀가 100%인 거예요. 배당을 해도 자녀 혼자 받는 거예요. 이 자사주는 의결권도 없고, 또 증자를 하게 되면 또 이 증자에도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50주를 증자를 한다고 한다면 100주를 증자할까요? 100주를 증자할게요. 그러면 우리 자녀는 150주가 되고요. 자사주는 그대로 50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분율이 25대 75가 되겠죠. 증자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바뀌겠죠. 이것이 바로 자사주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비상장 회사도 자사주가 허용되면서 아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자, 근데 또 최근에는 일반 자사주도 있지만 또 법인에서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따라서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에서 그렇게 소각 목적의 자사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원으로서 볼게요. 대표님 임원이시니까 급여상여, 또 퇴직금 있고요. 자, 급여상여는 적정하게 활용하시는 게 나의 소득세와 그리고 법인의 법인세가 같이 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월급을 적게 받으면 법인에서 비용 처리할 금액이 적어지죠. 그러면 법인세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내가 급여를 많이 받으면 나는 소득세를 많이 내요. 그런데 법인은 법인세가 줄어요. 그만큼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 접점을 찾는 게 소득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회사마다 법인세 구간이 다르잖아요. 10%인 회사도 있고 20%인 회사도 있고, 그렇다면 또 나도 소득이 다 틀려요. 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전부인 대표님들도 있으시고, 다른 곳에서 임대소득이나 이런 게 발생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소득세와 법인세 구간을 잘 계산을 해서 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또 체크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높게 할 수도 없고, 업종 평균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습니다. 급여 디자인 할 때.
자, 그리고 퇴직금 받으실 수 있는데 퇴직금은 현재 그 중간정산 요건이 과거에는 자, 임원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건은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고요. 일반 직원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똑같이 맞추신다면 가능은 합니다. 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또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한다거나, 근데 이것도 법이 좀 바뀌었죠. 병원비가 연봉의 몇 프로 이상 써야 된다, 이런 요건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과거보다는 쉽게 활용은 좀 어려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자로서 제가 본 사례는 대표님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으셨고요. 그것을 법인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쪽에 양도한 케이스, 또 법인에 빌려주고 그 빌려준 대가를 받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브랜드, 상표권, 실제 이 상표로 인해서 매출에 영향이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의류 쪽이 특히 그렇죠. 그런 브랜드를 계약을 한다거나, 실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4개가 있었는데 이게 다 해외 브랜드예요. 이거를 대표님이 영업을 해서 그 독점권을, 판매권을 얻으셨더라고요, 개인이. 그런데 법인에서 써야 되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돼요. 오히려 적게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로서, 즉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뭐 과거에 뭐 특허나 이런 게 문제가 됐던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즉 가치가 없는, 혹은 실제 대표님이 직접 만들지 않은 뭐 회사 내 연구소에서 같이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 케이스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매출에 기여하는 기술, 디자인, 상표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근데 개인 소유라면 당연히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혼동하시는 게 주주와 또 임원인 나를 동일인으로 많이 혼동을 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투자자로서, 주주로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원으로서 또 당연히 정당한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정하게 활용을 할 때 절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겠죠. 뭐 다 그 소득이 그 소득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소득별로 세금이 달라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게 뭐 세금이 똑같으면 우리가 이런 걸 힘들게 왜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소득 구조는 누진 구조죠. 누진세. 그러다 보니 잔악계나 분산, 시간의 분산, 세목의 분산, 그리고 소득 귀속자의 분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법인에서 10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어요? 급여로 나갔어요. 배당으로도 나갔어요. 산업재산권의 대가로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들이는 데도 나갔어요. 그리고 감액 배당을 하기 위해서도 법인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자사주는 자사주인데 똑같은 자사주, 일반 자사주가 있고요. 또 소각 목적의 자사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법인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받는 사람은 돈이 다 틀리네요. 법인에서 10억 나왔는데
자, 이렇게 받았을 때는 5억, 6억, 8억, 7억, 10억, 9억 3,200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자, 대표님들께서 항상 기억하실 게 시간에 대한 분산도 있지만 이 세목에 대한 분산 지금 다 다르잖아요. 꼭 필요하고 특히 STF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양도를 한다면 주식을 감자를 한다면 소각을 한다면 취득가가 높은 주식보다는 취득가가 낮은 주식보다는 높은 주식을 파는 게 당연하죠. 그랬을 때 그런 차액을 최소화하게 되면 세금이 6.79%에서 더 낮게 2.9%까지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10억인데. 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우리 회사 케이스에 맞는 전략이 별도로 필요하겠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이런 전략을 구사할 때 어떤 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없이 절차의 어떤 정확성 없이 했을 때는 세부적인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문제되는 사례도 많고요. 자, 실제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세목 분산으로 24억을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이고요. 자,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업력 25년 됐고 매출 120억, 연간 순이익 25억, 순이익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가 제조예요. 제조는 10%만 나와도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이익이 왜 이렇게 높나 봤더니 여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수입에 100% 의존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개발을 한 거죠. 개발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국산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 국산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비가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는 거두는 일만 남은 거예요.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순이익이 지금 25억인데 급속도로 올라갈 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회장님이 상담을 요청하셨고요. 회장님의 고민은 뭐 다 똑같으시죠. 승계할 때 세금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 회장님하고 자녀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봐요, 저는. 네. 회장님 연세가 73세인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승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서로 못 꺼낸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또 아들들하고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감히 아버지한테 아무도 얘기를 못 꺼내죠. 네. 이것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자녀들도 나이가 꽤 됐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죠. 회사는 점점 커가는데 아버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는 속담이 여기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자, 일단은 그 미처분 잉여금을 회수하는 것을 10년이라는 저희가 기간을 통해서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회수 방법도 정말 다양하게 했어요. 자, 지금 엑시트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 가고서는 할 수가 없죠. 총 회수 금액이 한 70억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배당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주식 활용하는 거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 감액 배당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수를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70억으로 플랜을 짰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년이니까 19년부터 쭉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보통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원래 회사가 원하는 출구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엑식 금액.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플랜을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회사가 갖고 있던 플랜 대비 한 24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71억을 엑시트하는데 세금 7억 2천, 절세 금액이 24억 8천만 원. 이건 뭐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회사에서 원래 예상했던 세금, 그리고 저희 플랜으로 나오는 세금을 빼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하나 체크하실 게 있어요. 요번이 아니라 이게 2021년도에 개정안 나온 거죠. 개정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2023년부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어떤 특례냐?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겠다. 한번 세법 용어는 쉬운 말도 어렵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님들 위해서 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는 제가 주식을 증여를 받게 되면, 자, 제 남편이 원래 이 주식을 1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려고 했더니 보충적 평가를 해봤더니 1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억에 받았겠죠, 증여를. 그리고 1년 이내에 양도를 했어요. 법인에 양도를 했는데 취득가를 보니까 10억이야. 증여를 10억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10억에서 10억을 빼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행위는 똑같아요. 남편이 1억 취득한 주식을 10년 후인 지금 증여를 받았더니 상증세법상 가격이 10억이라 10억에 받았습니다. 제가 1년 이내에 법인에서 자사주를 한대요. 그래서 좀 팔려고 팔았더니만 이제는 10억을 필요경비로 해주는 게 아니라 1억만 필요경비로 해준대요. 그러면 9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양도면 양도세, 소각이나 감자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겠죠. 이렇게 필요경비, 즉 우리가 뭔가를 팔 때 필요경비 계산해주는 이 주식 관련된 필요경비 계산 방법이 바뀝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출구 전략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가능하면 변경 전에 실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자본 거래는요, 사후 검증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주식을 증여를 한다거나 또 양도를 한다거나 소각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주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후에. 그래서 이 주주가 실제 주주가 맞는지, 무슨 소리냐, 증여를 했다는데 진짜 증여를 한 건지 이런 거 당연히 체크 들어가고요. 또 회사에서 사줬다는데 그런 회사에서 사줄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진짜 회사가 필요해서 산 건지, 아니면 그냥 대표이사가 돈 빼가려고 한 건지, 이런 거 다 검증한다는 거죠. 자기 주식 취득 후에 또 이 소각 대금, 양도든 소각이든 똑같습니다. 양도 후 소각을 했던, 그 양도만 했던, 제일 중요한 거 이 자금의 사용처입니다. 자금의 사용처. 그리고 이 주식 대금이 이동한 내역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하시면 안 되는 거, 자, 양도나 소각 대금을 법인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특히 증여해준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증여해준 사람한테 다시 그 돈을 빌려준다? 증여받아서 양도나 소각을 하고 그 돈을 그 사람을 준다? 그거는 그 사람이 판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소각한 거와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증자대금으로 활용한다거나, 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또 중요한 거, 자, 이런 실제 판례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큰 금액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회사가 그런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었던 거죠. 대출을 받아서 대표이사의 주식을 연속해서 사들였더라고요.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런 플랜을 실행할 때는 꼭 전문가와 함께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정일의 가업승계 연구소는 5년 이상, 100회 이상의 컨설팅 경험을 가진 절세 금액이 100억 이상인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들 오늘 영상 들으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구 전략도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으셨다면 진지하게 우리 회사에 맞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설명문에 보시면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런 영상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